그럼 다음 순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벤츠 및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벤츠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아우토반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이 2016년에 설립한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입니다. 독일에서 출범을 한 이래 미국, 중국, 인도 등에 이어 전 세계 7번째로 대한민국에서 개최한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주최하고 파트너 기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챗봇 기업인 랭코드를 발굴하여서 벤츠와 협업 진행하였고 또 다른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도 벤츠 스타트업 아우토반 선발 기업인 랭코드 김민준 대표님과 벤츠 스타트업 아우토반 담당자인 이승용 매니저님을 모시고 벤츠 오픈 이노베이션의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도 좌장은 유니콘 팩토리 김태연 기자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세 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번에 오픈 이노베이션 세션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일단 그 사회자분께서도 간단히 소개해 주시긴 하셨는데 일단 랭코드랑 아우토반 코리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서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라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용 매니저입니다. 저희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는 2020년부터 지금 세 번째 매년 1회씩 개최를 하고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파트너사와 혹은 메르세데스 벤츠와 함께 POC 컨셉 검증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이 매치메이킹을 위주로 하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인데요. 원래 이제 스타트업 아우토반이라는 이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은 저희 본사가 위치한 독일 스투트가르트에서 2016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독일에서는 이미 거의 유럽권에서는 가장 큰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매해 계속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과정 가운데 저희는 다양한 파트너들과 기업 파트너들과 기관 파트너들을 통해서 다양한 POC를 만들고 있고 랭코드와는 작년에 이제 POC 저희가 선발을 하고 발굴을 해서 엑셀러레이팅을 거친 다음에 EU 프로젝트까지 팔로워 프로젝트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화를 통해 사람과 AI를 연결하는 스타트업 주식회사 랭코드 대표 김인준입니다. 대형 AI라고 하면은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챗봇이나 가상 업무 비서 같이 말을 통해서 AI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솔루션을 의미하는데요. 저희는 이런 솔루션을 바탕으로 누구나 AI를 통해 쉽게 업무를 볼 수 있고 또 고객으로서도 그 경험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미션을 바탕으로 2020년 설립된 스타트업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까 포스코나 펜나우 사례도 그렇지만 이게 대화형 AI 프로그램을 하시는 랭코드하고 이제 자동차 회사인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같이 오픈 이노베이션 협업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신선해 보이는데 어떤 전략적 목적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셨는지 일단 이 매니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랭코드의 AI 챗봇 서비스는 사실 사업 분야나 인더스트리를 불문하고 어디든지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솔루션이고 B2B, B2B, B2C 형태에 가리지 않고 적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더군다나 이 솔루션은 이제 특히 이제 랭코드가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은 언어의 제한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영어나 이제 다른 언어에도 쉽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벤츠코리아와 그리고 저희가 독일에 두고 있는 이제 독일 본사가 두고 있는 자회사인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앰비션과 함께 공동으로 컨셉 검증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업했던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이제 랭코드의 AI 챗봇을 활용해서 이제 말씀드린 앰비션과 협업을 했을 때 개선하고자 한 것은 개발자들 사이의 질문과 답변을 자동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앰비션 내부에서 차량용 OS나 혹은 이제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아무래도 이제 공개된 코드나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다 보니까 구글이나 혹은 다른 커뮤니티에 질문을 할 수 없고 결국 사내 개발자들끼리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전 세계 개발자들 약 300명에서 400명 가량이 24시간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그런 이제 단체 대화방이 존재했는데 이로 인한 이제 질의응답에 대한 업무 부담이 매우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AI 챗봇이 그 질의응답 대화방에 마치 사람처럼 참여해서 이제 오고 간 질문들을 학습하고 이제 이전의 질문과 유사한 질문이 새롭게 올라오게 되면은 AI가 자동으로 답변을 하고 혹은 AI가 모르는 질문의 경우에는 잠깐 가만히 다른 사람의 대답을 기다리다가 누군가 답변을 달아주면 그걸 배워서 다음에는 잘 답변을 하는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개발자들의 질의응답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자동화를 실현하는 데 협업을 하였습니다. 그럼 좀 화제를 전환해가지고 이 오픈 이노베이션 선발 기준들이 각각 기업마다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타트업 아우토반이라는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다른 스타트업들도 매우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 같은 경우에 어떤 선발 기준을 갖고 이렇게 스타트업들을 선정해가지고 협업을 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대기업, 중견기업들과 스타트업의 협업 사례를 만드는 것을 저희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요. 뭔가 결과물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스타트업이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일단 기본적인 지원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시리즈 A 혹은 이제 프리 A 정도의 투자를 유치한 기업 그리고 아무래도 글로벌 협업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영어에 어느 정도는 영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어느 정도 문제가 없는 기업을 일단 우선적으로 지원 조건으로 뽑고 있습니다. 약간 일반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더 좀 구체적인 기준들은 없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혁신성이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보고 이렇게 선발하시는지. 예, 당연히 성장성과 혁신을 당연히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오픈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한국 브랜치만 한국 프로그램만 해도 이제 매년 거의 300개 정도의 스타트업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1차 스크리닝을 거치고 그리고 그 스타트업들의 역량들을 정량화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검증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심사를 할 때도 참고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들은 아까 기자님 말씀해 주셨듯이 혁신성 그리고 이 솔루션이 실제로 마켓에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확산성이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이 스타트업의 팀 구성과 여러 가지 재무 건전성 같은 것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의 목표가 실제로 기업과 스타트업이 협업 사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담당자의 의견을 가장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 담당자에게 이러이러한 스타트업들이 있으니 이러한 솔루션을 통해서 이 기업에서 이 부서에서 협업 사례를 만들 수 있을 듯한 가장 가까운 그러한 팀을 골라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들이 실제로 스타트업을 선정할 때 가장 큰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스타트업 아우토반이 선발 기간도 길고 선발 과정도 되게 험난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김 대표님께 이게 사실인지 여쭤보고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사실 뭐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혹은 여러 이런 사업을 스타트업과 매칭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긴 하겠지만은 사실 스타트업 아우토반의 경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간이나 그런 절차에 관련해서 조금 더 길고 어떻게 보면 좀 체계적으로 진행된 점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좀 일반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혹은 다른 사업 등의 경우에는 이제 아이디어와 토픽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그 토픽에 이제 매칭이 되는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인가 아닌가 이것을 1차적으로 심사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최종 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은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트업 아우토반은 이제 실제 벤츠 측 담당자인 챔피언 분들과 이제 2번, 3번 미팅을 거치면서 실제로 저희가 일단 넓은 범위에서 기술과 수요가 매칭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과연 저희 랭코드의 대형 AI를 현업 부서에선 어떤 식으로 활용을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 활용이 실제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협의하고 조율한 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어떤 발표를 하고 심사를 받는다라기보다는 발표를 하고 거기에 맞는 담당자를 찾고 그 사람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이제 가능성 있는 결론을 도출한다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선발 과정과 다른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매니저님께서도 이 선발 과정 관련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선발 과정이 험난하게 느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 대표님도 그렇고 다른 스타트업 분들에게도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 싶고요. 험난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분명히 이 선발 과정을 상대적으로 길게 가져간다라는 피드백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긴 선발 과정을 고수하는 이유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답변과 사실 그냥 똑같습니다. 현업자들이 이 스타트업 솔루션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를 최종 발표 전에 충분히 갖게 하고 그리고 이 솔루션에 대해서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인지 어떠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드리고자 하는 것 때문에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시도했던 방법은 그 온라인 해커톤이라는 형식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선발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거 1차를 통과한 여러 스타트업들이 온라인 미트업과 온라인 컨퍼런스를 통해서 담당자들과 기업 담당자들과 실제 솔루션에 대해서 아이디에이션하고 과제를 받아가고 다시 발표하는 이제 그러한 형식을 거쳤는데 아마 이 과정을 조금 더 험난하게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업종이나 산업군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런 그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 그 벤치코리아 입장과 그 스타트업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기간이 걸리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저희가 이제 매년 프로그램이 조금씩은 달라지고 그 해의 이제 일정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저희는 선발을 보통 그 지원서를 받는 모집 기간을 보통 한 달 혹은 한 달 안팎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로 그 뽑힌 스타트업들을 스크리닝하는 과정을 2주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중간에 이제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중간에 이제 미트업 혹은 온라인 미트업 혹은 해커톤 형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2주, 3주 정도를 거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선발을 하는 셀렉션 데이는 실제로 이제 이벤트나 이제 그런 형식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요. 이번엔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글로벌 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 게 여러모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벤치코리아랑 진행하시면서 힘들었던 부분 그리고 좀 좋았던 부분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POC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 본격적인 POC는 처음이라서 생소한 것도 있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준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가령 이제 뭐 저희가 AI 챗봇을 통해서 뭐 공간, 시간 그리고 심지어 언어의 제약도 극복한다라는 미션을 걸고 이제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임에도 이제 7시간 가까이 되는 시차라든지 그리고 또 영어를 사용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담당자가 영어가 모국어고
이제 저희는 모국어가 아니지만 이제 한 번은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지만 또 담당자도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도 있어서 서로 이제 언어의 장벽을 같이 느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통상적인 어떤 사업 진행보다 더 많은 걸 준비해야 됐고 체감상 이제 한 번의 미팅을 준비할 때 2배에서 3배 이상 노력을 들여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들였기 때문에 미팅 자체는 어려웠지만 결국 그 미팅 이후 실제로 업무를 할 때는 또 이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고 또 오히려 최종 발표나 혹은 이제 추후의 페이퍼워크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리 준비한 것들이 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뭐 이영 중기부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좁은 내수 시장에서 벗어나서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시는 스타트업들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글로벌 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 대표님 보실 때는 그런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나 마인드셋이 좀 중요한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질문에서 많이들 답변을 주시기도 해서 이제 식상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언어의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언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전 번역 통역을 아예 선발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핵심 인력 중 뭐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러한 이제 특정인이 영어를 잘하냐 외국어를 잘하냐보다는 팀 전체가 그런 외국어를 이제 인지하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와 마인드셋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실무진 모두가 협의를 잘 해야 되는데 특정인 한 명에게 그 소통을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제 이런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과정에서 이제 언어의 중요성도 깨달았고 그래서 이제 사내 전체적으로 이제 외국어 학습에 대한 지원이나 그와 관련된 복지 제도 등도 신설을 하는 등 네, 문화에도 많은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그 기존 그 인터뷰에서 비슷하게 내용이 있긴 했지만 그런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시나 이렇게 조언 같은 게 있으시면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네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로 진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하겠다라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진출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되고요. 결국 스타트업인 이상 그리고 영원히 내수 시장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스타트업을 세우는 시점부터 글로벌로 나간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그리고 언제라도 글로벌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의 준비 그리고 실제 그러한 준비 과정에서 가령 뭐 서비스나 회사의 이름, 상표 등은 물론 말씀드린 언어라든지 혹은 제품에 있어서도 글로벌라이제이션을 고려한다든지 하는 준비가 가능한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만 내가 독일에 언제 갈지 그리고 미국에 언제 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미리 하는 것 그리고 지금부터 바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가장 필요하고 그런 생각 덕분에 저희도 이번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저기 김 대표님의 이 조직의 영어 언어에 대한 그 방법론이 되게 저에게 귀감을 샀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해외에 이러한 플랫폼이나 이벤트에 진출을 해서 실제로 영업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자기의 솔루션을 소개하는 정도는 사실 한두 명 정도의 영어를 정말 네이티브처럼 잘하고 말을 잘하는 인원으로도 가능하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다양한 기업들의 수요를 받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까지 다다릅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도 현업자들도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분담을 해줄 수가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는 진짜 전체적으로 이제 언어적인 부분들을 보강해주는 이런 회사 차원의 그런 선택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보고요. 또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또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해외에 있는 기업들과의 이러한 협업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많이 최대한 자주 문을 두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행사나 온라인 미더이나 혹은 이제 기업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이 스타트업들의 소개 자료나 아니면은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뿌려주시고 가끔은 조금씩 이제 팔로우업을 해서 이제 연락을 취하시고 그러한 네트워크를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오늘 어려운 자리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것으로 이제 벤치코리아 랭코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아주 흥미롭고 또 솔직한 진솔한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수고해주신 이 랭코드의 김민준 대표님과 벤츠의 이승용 매니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